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하락세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겁니다. 하락 급발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도 속도를 못 줄이고 그냥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앞으로 이 하락 급발진으로 계속해서 가속도를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보듯이 가드레일과 벽은 부동산 완화입니다. 이 속도를 탕탕탕 부딪히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속을 하다가는 다 죽기 때문에 부동산 완화 정책을 정부에서는 쓰는 겁니다. 어제 오보도 나왔지만 앞으로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 용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는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풀리게 되죠.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도 뭐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부분에서 완화가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지금 당장 이 시기에는 이거 중지예요, 중지.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특례 보금자리론, 예금금리 인상 자제,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높죠. 예. 지금 이런 정책 방향에 불구하고 반등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서울 주간 매매 증감표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2021년 가을과 겨울 넘어갈 때 하락기에 접어들었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하락 시기는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오래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기가 굉장히 짧다. 일부 전문가 분들은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는 이 하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급격히 빠져가지고 그 다음엔 V자 반등을 할 거냐 옆으로 길 거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너무 지금 급격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기에는 호재는 악재고요. 악재는 더 악재예요. 하락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가파르다는 점이 이게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가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올리면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또 유지하겠죠. 이렇게 쭉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죽어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까봐 이렇게 내리겠죠. 근데 이런 해소 과정 없이 이 사람들이 죽을까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지상 1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해소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소 과정 없이 이렇게 죽을까봐 내린다. 이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가격으로 떨어져야 난 출발할 거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 지표를 많이 보시는데요. M1, M2 비율입니다. M1은 당장 쓸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고요. M2는 M1보다 유동성은 조금 약하지만 나중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제든지 구매 또는 투자가 가능한 비율이고요.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비슷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가지고 2019년 여기 맨 아래 이쪽을 바닥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이 비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거품이 빠진 거니까 출발해도 되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미분양하고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안정세가 되어야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반등의 기회가 있는데요. 미분양이 높다. 위험 신호가 뭐 6.5만 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미분양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악재는 아닙니다.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입주 물량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미분양의 경우 이제 대구 쪽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입지가 이제 좋다라고 하면 아직도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일 나오는 단지가 있어요.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이제 뭐 할인 분양이나 세제 혜택
이런 게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중공후, 여기 중공후 미분양은 빨리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급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해도 이제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죠. 앞으로 입주 물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은 입주 물량이 앞으로 상당히 적은데요.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지 급매가 소진이 되고 소득 대비 아직도 높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반등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천이 입주 물량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입주 물량 많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장기적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데 무슨 아파트를 잡으라는 거냐. 입주장을 가면요, 이쪽 아파트는 마이너스 1,000만 원이래요. 며칠 있다 가니까 이쪽이 2,000만 원이네. 며칠 있다 가니까 막 5,000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계속 떨어질까봐. 와, 저렇게 마이너스인 동네를 왜 사야 되나. 여기 가니까 막 마이너스 6천. 이런 무서워서 못 사죠. 공포가 있어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입주 기간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마이너스 한 6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한 마이너스 1억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성공하느냐. 어쩔 수 없이 등기를 쳤다. 네, 이분들 울면서 등기 치신 분들 많습니다.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마이너스고요. 나중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워낙 싸게 받았잖아요. 분상제 지역 제가 얘기했죠. 분상제 지역에 34평 4억 중반 정도, 이 정도 등기 치는 건요, 장기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이다, 만약 그 동네 대장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100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저는 7.5까지는 분명히 봅니다. 경기도는 적정 수요보다 입주 물량이 조금 많은데요. 서울 상반기 강남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고 급매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요, 경기권에서 분명 반등이 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상에서는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이렇게 기대감이 자라고 있죠. 분명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만나는 지점은 내재적 가치, 가격으로 보는데요. 가격이 안정되어도 2023년 경제가 안 좋다는 가정하에 기대감을 올리려면 소비자가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외부적 충격이 중요한데요. 서서히 펌프질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일기 신도시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2023년 하반기부터 언론에 밑그림이 슬슬 뿌려질 겁니다. 그리고 GTX, 이게 다 언제로 맞춰져 있죠? 이 모든 것이 2024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총선이 2024년 4월입니다. 이런 사전 작업들이 다 끝나야 표를 잡을 거 아닙니까? 2023년 하반기쯤 외부적 충격을 줘야 표가 올 거 아닙니까? 2024년 4월에. 언론, 정부, 건설사에서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할 거예요. 2023년 한 해. 특히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할 겁니다. 이런 심리작용이 소비자를 움직이게끔 할 겁니다. 거기서 반등의 신호가 분명히 보일 겁니다. 동탄 수서가는 2024년 상반기고요. 운정 서울역가는 2024년 하반기입니다. 굳이 좀 늦춰서 그냥 같이 개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때 개통할까요? 다 계획적이라는 거죠. 이쪽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펌프질이 계속 시작되고 이 위쪽에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옆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반등의 기회는 2023년 하반기로 보이고요. 서울, 인천이 아닌 경기권으로 반등의 신호가 보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기권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약 3천여 명이 넘는 인원과 함께 부동산 스터디 청약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